안녕하세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줄여서 씨앗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윤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씨앗들을 만나서 씨앗들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농사를 짓게 되었으며 이 자리에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그럼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농사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에다 텃밭을 만들어야겠다 하고서 처음 농사를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는 농사 교양 수업을 대학교에 신설하겠다는 목표로 레알 텃밭 학교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사 강좌를 열었던 사람이 처음 이제 씨앗을 뿌린 사람들의 시초고요. 그 친구가 1년 6개월 전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또 이제 텃밭을 만들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 저는 그 제안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사실 전 대학원을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 간 거지, 딱히 연구에 뜻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까 하는데, 그때 마침 농사를 도시에서 짓겠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노들섬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텃밭 공원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63 빌딩이거든요. 여기 지금 63 빌딩이 보이는 곳에서 텃밭이 농사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곳이었죠. 충격이었죠. 이건 정말로 이상하게 보이는 풍경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평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가 살았던 도시에서의 삶은 전부 다 소비만 하는 삶이었거든요.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식주 중에서 제가 어떠한 것도 생산할 수 없고 항상 소비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바보 같고, 제가 그 삶에 좀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농촌에 내려가가지고 제가 먹을 것은 제가 직접 길러서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씨앗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학교에서 텃밭을 지으려면 농사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씨앗들에서 주최하는 레알 텃밭 학교가 열리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하면 얼마나 할까라는 생각에 약간 꺼려지기도 했지만 청강을 한번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청강을 가가지고 들은 수업이 봄, 여름 작물 재배법이었는데요. 그때 딱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깻잎하고 땅콩하고 연근이 있는데요. 깻잎이 들깨 잎이라는 걸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이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땅콩 같은 경우에는 전 땅콩이 나무에서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땅콩이 이름 말 그대로 땅에서 나는 콩이었던 거죠. 연근은 연꽃의 뿌리라고 해서 연근이었던 거고요. 그때 그 수업을 처음에 들으면서 제가 20년 넘게 먹어왔던 먹거리가 어떻게 자라고 저한테 오게 되는지를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 그 무지함을 알고 나서 처음에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운데 제 또래 다른 친구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되게 부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청강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나 진짜 이 농사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레알 텃밭 학교에 가서 단지 농사만 배운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행농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우리가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토종 종자는 왜 중요하며 몬산토는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퇴비는 왜 좋은지, 어떻게 만드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렇게 농사를 배웠는데도 제 스스로 농사를 짓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냥 남들이 주는 지식만 그냥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때마침 이제 3회 레알 텃밭 학교가 이제 끝나고 그걸 운영하던 주체인 친구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취업 준비생이 되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 2회, 3회를 수강했던 친구들한테 한번 운영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했었고, 저한테도 제의가 들어온 거죠. 그때 당시에 농사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운영진을 맡게 된 거죠, 제가. 또 하나 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농사를 하고 싶었던. 집에서 제가 오줌을 모아요. 이 오줌이란 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현기 발효라고 공기가 안 통하게 발효를 시킨 다음에 텃밭에 뿌리면 좋은 거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정말 이거를 열심히 모으는데 처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냄새 난다고 엄마가 저한테 욕은 하고 계속 복도에 쌓아놓는데 제가 봐도 제가 참 오줌을 집에서 많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날이 갈수록 이게 쌓여지는데 처리할 곳은 없고 근데 오줌을 계속 모으고 싶고 하다 보니까 농사에 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지는 생각 중에 농사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친구들은 농사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기심에 오셨다가 흥미를 잃고서는 이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게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항상 어떻게 하면은 이 레알 텃밭 학교라는 거를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농사만 짓는 것보다 지으려고 했는데 뭔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수강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벽화를 꾸밀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 텃밭 지금 농사 짓는 곳에 주변에 벽이 있거든요. 되게 회색빛 걸로 어둡게 둘러싸여 있는 그 벽화를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농사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를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씨앗들이라는 단체가 레알 텃밭 학교만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사실 씨앗들은 레알 텃밭 학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기후변화 UCC 공모전에 호미손이라는 단편 영화를 친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출품을 해서 우수상을 받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사만 하면 재미가 없고 수업만 들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농촌에 가가지고 이렇게 농활도 하면서 1박 2일 동안 MT같이 편하게 노는 자리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씨앗들 장터라고 해서 파머스 마켓 저희가 한번 저희끼리 열어보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총파업 시위가 있었어요. 시청 광장에서. 근데 거기 주변에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마침 제의가 온 거예요. 저희 보고 생태 화장실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만든 생태 화장실이고요. 여기서는 물을 전혀 쓰지 않고요. 그 오줌을 그대로 이 약수통에다 받아다가 현기 발효를 시켜가지고 텃밭에 거름으로 뿌려주는 그런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활동들은 저희가 막 하자가 아니라 우리 이거 재밌게 듣는데 해보지 않을래? 하면은 친구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게 수확물은 어떻게 하는지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끼리 재밌게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텃밭 근처에서 감자도 삶아 먹고 그 다음에 사진은 없지만 배추전도 해 먹고 배추를 수확한 다음에 다 같이 김장도 해가지고 나눠 가지는 그런 행사들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우연하게 우양재단이라는 곳에랑 인연이 닿아가지고 우양재단에선 저희한테 농자재를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그걸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우양재단에 기부를 하고 우양재단은 그 수확물들을 독거노인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수확물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재밌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쉬웠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텃밭을 짓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아니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수년 뒤에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지이라서가 첫 번째 주요한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학교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가 또 컸어요.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수년 뒤 동안 이 땅들은 이렇게 그냥 빈 터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냥 예전에 저희가 그 고대에서 친구들이 처음 만들었던 텃밭의 터거든요. 완전 황량하죠. 근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게 여기서 잡초도 안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 폐기물들이 다 묻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냥 터가 아니라. 근데 저희는 여기서 건축 폐기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땅을 살려서 작물들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 근데 이 공간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도가 있거든요. 인도에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여기를 보면서 안 좋게 볼 것 같다. 라고 해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없앴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텃밭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텃밭인데, 이 회색벽이 둘러져 있죠? 원래 이렇게 빈 터로 남아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건축 폐기물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걸 다 골라낸 다음에 저희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만든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그냥 빈 황량한 터로 남겨져 있는 것을 저희가 일구어가지고 직접 땅을 살려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은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원래 없던 땅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생겨나더라고요. 저희 주변 같이 하고 있는 활동하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 땅을 살려낸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살려낸 땅에서 저희가 정말 조금의 노력만 하면은 땅은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죠. 이런 다양한 작물들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학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단지 미관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답을 못 찾겠었는데 대학교 어떤 교수님께서 20년 전부터 대학교에 텃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다고 들어서 그분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여쭤봤죠. 대학에 왜 텃밭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 하냐고 주장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교수님께서 정말 당연한 건데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학은 정의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고등교육을 베푸는 교육기관. 대학은 아름다워하는 곳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농사를 배울 수 있는 터가 돼야지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텃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밖에도 농사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 황량한 터에서 건축 폐기물들 다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그거 없애가지고 이렇게 땅을 다지고 거기에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자연에 있는 물과 햇빛과 공기와 흙의 다양한 미생물들 그리고 양분들이 작물들을 알아서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하는 건 없는데 흙은 알아서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 수 있게 해주니까 흙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솔직히 농사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게 자연적인 행위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농사가 자연적인 행위일까? 정답은 뻔히 나와 있어요. 정의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는 분명히 자연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농사가 자연에 이롭지 않은 행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죠. 예로 제가 서울에서만 20년 정도 살았는데요. 정말 어릴 때는 그냥 풀밭이 없는 그런 들판에 갔는데도 그냥 동네 운동장 갔는데도 메뚜기가 보이고 사마귀가 보이고 잠자리가 날아다녀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시에서는 잠자리나 메뚜기를 그 똑같은 들판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게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노들섬의 노들 텃밭에 여름에 갔을 때 깨닫게 된 거죠. 저곳에서 저는 정말 수없이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메뚜기하고 방앗개비가 뛰어다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는 저기서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뱀도 봤어요. 정말 완전 다양한 생물들이 저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은 밭에서. 사실 여기에 흙은 공사용 토지를 옮겨온 거라서 농사에 적합한 토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열심히 그 경작을 해가지고 흙을 살려내니까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이처럼 도시에서의 삶은 사실 어쩌면 인간의 숨통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까지 조여왔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그리고 제 행위가 더 자연에게 이로운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저는 농사에 더 빠지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가 아마 그런 게 큰 이유가 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저희 엄마도 그런데요. 제가 농사를 지으면은 왔다 갔다 거기 노들섬에 왕복 2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농사를 한번 하러 가면 2-3시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가가지고 농사 짓는 거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처음에 밭을 갈고 석회를 뿌려주고 퇴비를 뿌려주고 씨앗을 심고 물도 줘야 되고 수확도 되게 일이고 정말 어떻게 남들이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냥 근처 마트에 가가지고 30분도 안 돼서 그냥 돈 좀만 내면은
얻을 수 있는 거를 얻기 위해서 저는 몇 개월 동안의 노력을 걸쳐가지고 얻게 되는 건 행위니까요. 근데 마트에서 먹는 거하고 제가 직접 길러 먹는 거하고는 본질적인 맛에서부터 느낌의 맛까지 정말 완전한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 본질적인 맛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는 마트에서의 맛은 정말 천편일률적이에요. 모양도 천편일률적이죠. 다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밭에서 직접 이렇게 따서 먹을 때는 어린 잎도 먹을 수가 있고 어린 잎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린이 잎은 순하고 어른 잎은 쓰죠. 근데 둘 다 저한테 맛있는 거예요. 제가 길러서 더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맛을 느낄 때 이게 내가 진짜 맛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기쁘거든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제가 농사를 지은 걸 보면서 고추 농사라기보다는 6포기를 이제 심으셨어요. 학교의 빈 화단에다가. 그 다음에 잘 자라라고 제 오줌 액비를 갖다가 많이 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맛이 기가 막힌 거죠. 올해 고추가 굉장히 매운데 매운 걸 떠나가지고 엄마는 계속 맛있다면서 이걸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이 고추 이제 올해 다 먹으면 어떡하나. 이 맛있는 거 못 먹겠다. 시장에서 이제 못 사 먹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에 꼭 농사를 다시 짓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욱 놀라웠던 거는 제 오줌액비, 제가 한 달간 올해 6월에 인도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 제 오줌액비를 다 썼어요. 근데 엄마는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엄마가 30년 전에 결혼식 폐물 같은 걸로 받아놓은 요강이 집에 있었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요강을 쓰셔서 직접 오줌을 받으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꾸중하시고 혼내셨던 엄마가 직접 받으셔가지고 오줌 액비를 만들어서 고추에게 준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었고 제가 솔직히 농사 지으면서 남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엄마가 변하는 걸 보면서 내가 농사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어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젊은 애들이 왜 농사를 해?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같은 또래들이 왜 농사를 짓는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미가 있어요. 정말이지 빠지면 빠질수록 그렇게 느껴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재미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의미도 분명히 있어야겠는데 저한테는 그 의미가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의미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람이 변할지 모르는 거죠. 제가 도시농업 다큐멘터리를 봤던 그 한 친구가 갑자기 농사에 빠져가지고 고대 텃밭을 만들게 됐던 것처럼 그리고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다시 농사에 빠지고 농사에 빠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다시 농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희망하는 게 계속 레알 텃밭학교 씨앗들을 계속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다른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하나하나씩 더 늘려가고 싶은 것.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친구들을 또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점차 세상이 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거대한 꿈을 꾸는데요. 꼭 그런 거대한 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소중한 인연 하나하나가 정말 기대가 되는 편이에요. 정말.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와서 나랑 어떻게 재밌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은 농사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임진산님께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흙을 얼마나 밟아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흙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참 그래요. 모든 가치가 다 돈으로만 매겨져 있죠. 그리고 사람이 돈을 가지고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가장 정말 필요한 건 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 먹잖아요. 채소 먹고 그 다음에 그 채소를 먹고 자란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그 식물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식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식물이 자라려면은 근본적으로 흙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흙이. 죽어있는 흙이 아니라. 지금처럼 도시에서 덮여있는 흙이 아니라. 근데 도시에서 흙이 덮여져 있어서 흙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흙이 잊혀지는 게 전 더 두려운 것 같아요. 무관심 속에서 잊혀지니까
흙은 더더욱 죽어가고 있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연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사람이 살려면 흙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흙을 살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흙을 살리려면은 학생들이 매일 흙을 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싶고, 학생들이 매일 흙을 보고 만지려면은 대학 내에 텃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농사 지식을 모르셔도 되고요. 뭐 텃밭 부지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전혀 모르셔도 돼요. 예전에 씨앗들의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텃밭 부지도 알아봐주고 모든 일들을 다 도와줬던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